네, 부동산법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강의가 늦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건축법의 마지막 강의 테마 8에 보시면 보칙과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 보칙은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위반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 허가권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정명령 같은 걸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으로 금전적으로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해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는, 자,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면, 확인되면, 자, 건축 허가권자가 다음의 조치 4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징역형과 벌금형의 부과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징역이나 벌금형의 부과는 허가권자인 신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을 해서 이 사법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부과는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대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일단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나 위반 건물이 확인되면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자, 그다음에 건축주 등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 공사는 공사 진행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명령. 자, 추가로 건축물을 해체해라 위반 건물에 대해서 개축, 증축, 재축이나 용도 변경,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같은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확인할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건축물을 해체명령, 증축, 개축명령, 용도 변경명령,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이 취소된 건물,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영업허가라든가 각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이면 식당 영업허가 이런 거 있죠. 또 물론 PC방 영업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관청한테 건축과에서 금지하라고, 영업허가 같은 것들을 내주지 말라고 금지 같은 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관청에 연락해가지고 각종 뭐 식당 영업허가라든가 뭐 PC방 영업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 4번을 보면서 여기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부과는 아닙니다. 그거는 허가권자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법부 판사가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한번 기출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행강제금,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행강제금은 좀 전에 봤던 시정명령이 있었죠. 아까 우리 옆에서 봤던 시정명령이 뭐 해체라든가 개축, 증축, 뭐 사용 제한, 사용지급 같은 시정 명령을 이행을 안 하면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 기간 내 이행을 안 하면 그런 건축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1년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시정 명령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을 안 하면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을 안 하면 1년의 2회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이 아니라 집행을 강요하기 위한 집행벌적 성격이고 이행강제금을 안 냈다고 해서 대체 강제구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구류 살리는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제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고 이게 이제 행정형벌 같은 벌금은 안 내면 대체 강제구류를 인정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강제로 구류를 살리는 그런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년의 이해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과 농지법에 있어요. 자, 다음.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중대한 위반을 4가지를 하시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고 경미한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자, 이행강제금이 중대한 위반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물을 건축한 사람들 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같은 걸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 부과 금액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다음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별거 없어요. 자,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 세로 이렇게 1m, 이렇게 1제곱미터를 구해서 자, 만약에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에 100분의 50을 곱해서 1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거기다 위반 면적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다음 비율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건데 자 요게 시험 문제예요.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건축 허가를 안 받았을 때가 제일 부과금액이 큽니다. 100분의 100을 곱하는 겁니다. 원금액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90으로 계산된 금액의 90% 부과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80이고 건축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 100분의 70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산해서 부과할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중대한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안 받으면 제일 크게 부과합니다. 100분의 100, 용적률 100분의 90, 건폐율은 100분의 80, 건축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고 건물 졌을 때는 100분의 70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자 중대한 위반 중 용적률을 위반했을 때 자 그러면 보세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이다. 그 200만원에 100분의 50을 곱해서 이렇게 100만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위반 면적을 제가 2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용적률을 위반해서 20제곱미터를 더 진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위반했을 때는 여기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9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 용적률이기 때문에 100분의 90을 곱해서 이렇게 시가표준액에 자 100분의 50 곱해주고 위반 면적이 20이면 요거 20 곱해주고 100분의 90을 해서 용적률을 위반한 사람들은 여기 1,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2회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부담이 되겠죠.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부과해가지고 이제 이행을 이제 강제하는 것이죠. 자, 경미한 위반은 뭐냐면 좀 전에 중대한 위반 4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경미한 위반이라고 봅니다. 자, 1호의 중대한 위반 외의 사항은 경미한 위반인데 자, 경미한 위반도 계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을 곱합니다. 100분의 50이 아니라 거기다 위반 면적을 바로 곱해주시면 이행강제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경미한 위반 일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이다. 자, 거기서 200만원에 100분의 10을 계산해가지고 200만원을 100분의 10 해서 그럼 이게 20만원 나오겠죠. 20만원에 위반 면적을 뭐 20제곱미터라고 하면 2는 4 해가지고 요 금액이 200이 아니라 400만원 돼야 되겠죠. 요 제가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미한 위반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에 여기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200만원에 100분의 10 그러면 20만원 되겠죠. 20만원에 곱하기 20 해가지고 요 4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제 계산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위반 같은 거 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200만원 나오면 100분의 50으로 해서 100만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위반 면적 곱하고 아까 중대한 위반은 4가지가 있으니까 그 비율이 있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데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중부과는 뭐냐면 자, 원래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자, 이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 같은 거라면 100분의 100 즉 이게 원래 금액의 2배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 금액이 1,800만원 나오면 그 1,800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가중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가중부과는 자, 임대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 용도 변경이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이게 가중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물을 신축, 증축했는데 이것도 위반 면적이 용도 변경처럼 50을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나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하는 경우도 이 5세대 이상 증가가 되면 이 가중부과 대상이다. 자,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이 법에 따른 법을 위반해서 명령 처분 같은 걸 위반하면 최근 3년 내 2회 이상만 이렇게 위반했을 때도 이행강제금 부과했을 때 2회 이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중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중부과는 50제곱미터 초과하게 용도 변경, 50제곱미터 초과하게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했을 때 5세대 이상 초과해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주택 같은 것들의 세수를 증가했을 때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이 감경부과가 더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감경, 자, 원래 금액보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농업용 건축물, 어업용 건축물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원래 부과금액의 5분의 1을 깎아주는데 낮춰주는 겁니다. 만약 원래 부과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5분의 1이면 200만원이니까 200만원을 이제 감경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2번부터 6번까지는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게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이 있어서 임대 기간 동안 시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집합 건축물에서 위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분의 1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50인 50%를 감경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다음 중, 자,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여기 비율이 여기 5분의 1이고 요거 나머지 100분의 50이니까 요거를 구별해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그 비율이 100분의 50이 아닌 것은 그러면 요거를 찾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임차인이 있을 때, 위반 건축물로 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집합 건축물의 위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런 거는 다 100분의 50인데, 여기 농업용, 어업용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받았을 때는 요 감경 사유가, 감경 그 비율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다른 그 비율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요거 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넣어가지고 요거 문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감경 사유가 있는데 그 감경 비율이 5분의 1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100분의 50이니까 요런 거를 감경 비율로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5년 정도만 부과했는데 그런 건 다 폐지가 되고 1년에 2회 이내까지 계속적으로 이행하라고 버티면 자,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부과 금액이 원 금액의 절반 정도 내에서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주로 이게 뭐냐면 주거용 건축물은 원래 부과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아까 감경부과랑 혼동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계산할 때 빼준다는 얘기고, 요거는 부과할 때, 자,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자, 기억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 자, 원래 부과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시 금액을 정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니은, 디귿, 리을은 자, 이게 주거용 건축물로 6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연면적 60을 초과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승인을 어찌하는 거, 조경을 위반한 거, 높이 제한 위반한 거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봅니다. 자, 사용 승인 안 받은 거, 조경 위반한 거, 높이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60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도 2분의 1까지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강제금을 부과할 때 원 부과 금액을 다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계산된 금액을 요 기억에 해당하는 건물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여러 가지 발견됐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주거용은 여러 가지 위반이 발견됐을 때 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하고 요 니은, 디귿, 리을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사용 승인 경미한 거 위반했고 조경같이 경미한 거 위반했고 높이 제한 같은 경미한 걸 위반했을 때는 60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사전에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반드시 계고해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서 반드시 사전에 계고를 해야 됩니다. 자,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한다. 자, 만약에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한다.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강제 징수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정명령을 제가 5월 만약에 4일 날짜로 이행했다.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5월 2일이다 그러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했다는 게 건축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자,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취소, 공사 중지 명령,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같은 시정명령, 용도명령 같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자, 벌금이나 징역형의 부과는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판을 해서 판사가 부과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벌금과 징역형의 부과는 아닙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문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가처벌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한까지 안 되면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강제 징수 맞습니다. 자, 2번. 허가권자는 이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된다.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가 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용 승인 조경 같은 거 위반했을 때는 원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원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줘서 벌금형을 부과받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금과 별도로 시정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위한 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람도 이행강제금은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시정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 자, 3번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게 중대한 위반한 거죠.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건축허가 안 받은 사람, 건축신고 안 한 사고, 건물지 사람들. 자, 건축허가 안 받으면 100분의 100의 비율로 부과하는 거고,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90. 자, 건폐율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건축신고 안 하고 건물 졌을 때는 100분의 70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을 기억, 리을이 제일 크죠.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90, 자, 건폐율 초과했을 때는 100분의 80, 건축신고 하나 건물 줬을 때는 100분의 70이기 때문에 이 4번이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중대한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그 비율 같은 걸 곱하는데 이 4번이 맞는 비율로 보겠습니다.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정답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좀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